제1막, 막이라. 요거는 연극 전개상의 단위이지. 무대, 무대 설정을 설명하고 있군.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노인의 낡은 기아제, 최노인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번화한 상가에 낡은 기와집이라. 이거는 새로운 거라면 이거는 옛 것이지. 이거는 번성했는데 이거는 쇠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화, 근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요거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이러한 공간적 배경이 작품에 설정되어 있구만. 정면에 유리문이 달리고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방이 둘 있고 좌편으로 기역형으로 굽어서 부엌과 장독대, 유리문 저쪽은 가게, 우편으로 대문을 끼고 헛간과 방 하나에 딴 채가 서너 평이 못 넘는 좁은 뜨락을 에워싸고 웅크리고 앉았다. 요거는 최노인 집의 구조구만. 해묵은 지붕에는 푸른 입기며 잡초까지 자라나서 오랜 풍상을 겪고 내려온 이 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해묵은 지붕, 푸른 입기, 잡초, 이것들이 오랜 풍상을 겪고 내려온 이 집의 역사를 말해준대.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요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낡은 거지. 배경으로 면목이 일신해져가는 매끈한 고층 건물의 행렬이 엿보이고 좌우편에도 역시 3, 4층이나 되어 보이는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서 여기 면목이 일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매끈한 고층 건물 행렬이 엿보이고 좌우편에는 역시 3, 4층이나 되어 보이는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는 요거를 말하는 거겠지.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 낡은 기와집을 거의 폐가처럼 멸시하고 있다. 낡은 기와집을 폐가처럼 멸시한다라고 그러네. 쇠퇴, 몰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러한 낡은 기와집의 모습은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과는 정반대되고 있어. 그러니까 근대화된 도시는 면목이 일신하는 데 비해서 낡은 기와집은 폐허처럼 되는 거지. 이런 근대화된 도시가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을 폐가처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최노인이 도시화, 근대화에 소외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좌편 건물은 아직도 건축공사가 진척 중에 있는지 통나무로 얽어맨 작업보조대에 거적대기가 걸려서 건물은 반쯤 가려진 채로다. 통나무로 얽어맨 작업보조대에 거적대기가 걸려서 건물은 반쯤 가려진 채다. 이게 바로 건축공사가 진척 중임을 말해주는 거지. 이것은 도시화, 근대화가 앞으로도 심화될 것임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는구만. 이처럼 대차적인 주변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 낡은 집 안팎에는 온종일 햇빛이 안 드는 탓인지 한층 어둡고 습하며 음산한 공기가 찬바람처럼 풍겨 나온다. 주변의 장애로 햇빛이 안 들어. 그러면서 어둡고 습하며 음산한 공기가 찬바람처럼 풍겨 나오는 거지.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변의 장애는 고층 건물을 말하는 거고 일조권이 침해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둡고 습하며 음산하다라고 했어. 그리고 찬바람처럼 풍겨 나온다 그랬어.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최노인의 집의 분위기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화, 근대화에 낙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구만. 때는 초여름 어느 일요일 오전, 초여름 어느 일요일 오전이라. 이 연극의 시간적 배경이겠지? 막이 오르면 그래? 그렇다면 이전까지 여기 내용은 무대, 세트, 다시 말하면 상황의 배경이 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구만. 질주하는 절차며 자동차의 소음이 잇따라 들려온다. 소음이 잇따라 들려온다. 요거는 효과음이라고 하지. 그런데 전차며 자동차의 소음이란 말이야. 이거는 도시화, 근대화,
산업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뜰가에서 경운이가 함석통에 담겨진 빨래를 빨고 있고, 경운이라 등장인물인가 본데? 함석? 이거는 아연, 도금을 한 철판인데 요즘 이거 잘 안 써.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그러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네. 이 어머니를 초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어머니가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좌편남 아래에 마련된 조그마한 하단 앞엔 아까부터 최노인이 쪼그리고 앉아서 화초며 푸성기들을 손보고 있다. 하단 앞에서 화초며 푸성기들을 손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최노인이 집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입에 물린 파이프에서 이따금 뱉어지는 담배 연기가 한가롭다. 잠시 후 경제가 물지개를 쥐고 좁은 대문을 간신히 빠져나와 경운 앞에다 부려놓는다. 좁은 대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작은 집인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지개를 쥐고 부려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집안에 수도가 없는 집인 거지. 이거는 이 집이 구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요거는 도시의 번성과는 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이겠지. 어휴, 오늘은 웬 사람이 그리도 많아. 공동수도엔 난장판인걸. 공동수도라. 이거는 수도 없는 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최노인과 같은 처지에 집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하며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다.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렇겠지.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제발 물 흔한 집으로 옮깁시다. 물이 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수도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아, 그런 거 보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사람은 도시화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경제에게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인 거지. 물만 깃다가 내년 봄에 낙제하게 생겼는걸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낙제? 아, 이 경제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네. 낙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요 말은 물 깃는 일이 너무 자주 있다.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 물 흔한 집으로 옮깁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리, 편의를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생각이겠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거는 경제의 말을 갖다가 수긍하긴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애도 속 없는 소리 잘하긴. 속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생각지 않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지. 경혜 언니 닮았나 봐. 경혜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경혜 언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각이 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네.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이따위 골목 구석이라. 아, 자기네 집이 도시화에 낙오되고 매우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긴 있네. 그런데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경운과 경제는 좀 생각이 좀 다르네. 이때 이 경운은 그 사정을 욕구, 편의 이것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이 경제는 실리, 편의를 갖다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살기 싫으면 딴 데로 옮기면 될 걸. 왜 이런 개딱지 굴속에 산다는 거야. 개딱지 굴속이라 앞에서 말한 이따위 골목구석,
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일 것 같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기 싫으면 딴 데로 옮기면 될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경제라고 하는 애는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구, 편의, 실리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네. 눈을 크게 뜨며 무슨 소리냐? 이것들은 결국 화가 났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그 경제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경제와 최노인도 생각이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이 집이 어때서? 요거는 이 개딱지 굴속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집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말이지.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인식인 거야. 그러니까 집에 대한 애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싫은 놈은 언제가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야.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집이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절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식구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집이 미우면 그 식구가 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은 물통을 미우며 중도 없는 저를 뭐에 쓰게요? 도깨비나 날걸. 여기 이 중과 도깨비를 갖다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때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도깨비가 난다는 얘기는 결국 폐가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 약간 핏대를 올리며 핏대라 요거는 화라든지 흥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지.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 집 지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놈아.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아까 앞에서 했다시피 이 도깨비가 난다는 얘기는 폐허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노다지가 난다는 얘기는 이제 뭐 번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제 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최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겠네. 못마땅한 낯으로 못마땅해 하고 있어.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지.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 말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야. 결국 이거는 집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거지. 휙 돌아서며 휙 돌아섰어? 여기 경제가 얘기했었을 때 최노인이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야. 왜?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휙 돌아섰다 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라고 하면서 말한 거야. 화를 내고 흥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 경제와 최노인의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최노인과 경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네. 근본적인 것은 이 최노인은 집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경제는 편의라든지 실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야.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최노인은 경제와 달리 9세대라면 경제는 그 신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9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을 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 참, 그 고약은 다 붙였어? 고약이라. 이거는 전통적인 약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런 거 보면 이때 이 최노인은 기성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허리를 가볍게 치며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뭐니 해도 그 강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 내 청이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주거든. 알심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무지다 라는 얘기지. 그런데 친형제 일보다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비교를 통해서 친분을 드러내고 있네. 하기야 이 동네에서 예부터 사귀어온 집은 이제 그 강약방하고 우리 집뿐인걸요.
얘부터 사귀온 집은 강약방하고 우리 집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 하나는 도시화에 밀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화에 융통성 없이 대응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집에 산 지가 꼭 47년이고 그 강약방이 40년이 되니까 그러고 보니 나도 무던히 오래 살았어. 이 종로바닥에서 여기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구만. 옛날로 치면 여기가 도심이었지. 자라서 장가들어 자식 낳고 길러서 이제는 환갑을 맞게 되었으니, 자라서 장가들어 자식 낳고 길러서 이제 환갑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종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최노인에게 감회가 깊은 공간이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이겠지. 마루 끝에 앉으며 정말 근 50년 동안에 이웃 얼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 세상 변해가는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웃 얼굴 바뀌고 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 세상 변해가는 모양이 환하다라고 하는데 상전, 벽해를 느끼고 있구만. 그러니까 도시화와 근대화를 통해서 급격하게 변한 거지. 제가 당신에게 시집 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우리 집 담을 넘어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집보다 큰 집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 거 보면 이 말은 결국 집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네. 사실이야. 그런 거 보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어머니와 최노인은 생각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여기 보니까 빌어먹을 것 쏘아보며 저 따위가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에 대한 불만, 반감을 갖다가 드러내는 말들인 거지. 게다가 저것들 등살에 우리 집 1년 12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하게 되었지. 등살에 햇볕 구경이라. 이거는 일조권 침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등살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귀찮게 구는 것을 말하는 건데 높이 솟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 우리 집이 어디 이랬어? 이랬다? 햇빛 구경이라고 하는 걸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말하는 거겠구만. 여기는 도시화에 따른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네. 웃으며 아버지도.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여기 웃으며 아버지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이없어 하는 반응이네. 그러니까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전, 벽해하고 있으면 말하는 거지. 도시화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경우는 최노인하고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구만. 변하는 것도 좋고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변하는 것하고 둔갑하는 것, 사실 이 변하는 거나 둔갑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에 어감의 차이가 있지. 이거는 아무래도 점진적인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 급진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다시 말하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그럼 뭐가 불만인 거야?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염치들? 이거는 도덕, 윤리적인 의식인 거잖아. 그렇다면 도덕, 윤리적인 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 햇볕 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 법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일종의 도덕 윤리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객관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 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표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객관놈들 그랬는데 이것은 대상에 대한 반감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떤 반감을 갖고 있냐면은 내보라는 듯이 하고 피해를 갖다가 모른 척하고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랑할 줄만 알았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일조권을 갖다가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것을 갖다가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염치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거야. 피해라뇨? 요거는 최노인과 달리 그 도덕, 윤리적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놓은 화초묘,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여기 화초라든지 고추모가 자라질 않는다. 이 작품의 제목이 불모지잖아. 작품이 불모지인 이유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겠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피해에 해당할 거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틀어막아서 저 멋없는 것, 이게 바로 주위에 있는 고층 빌딩에 해당하겠지. 햇빛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선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다. 여기 또 풀도 안 나는 세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에 해당할 거야. 결국 이때 이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세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것에 대해서 말세야 말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염치 없는 세상에 대한 개탄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보면 최노인하고 어머니는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구세된 거지. 그에 비해서 경제하고 경운이는 좀 생각이 좀 달라. 이 경제는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 오로지 실리라든지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해. 그에 비해서 경우는 사정을 중시해. 그러나 이들이 모두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일종의 신세도로 봐야 될 것 같아.